아, 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강의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강의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예, 질문이 있어요. 다른 이름을 네, 지어주세요. 음. 교, 질문, 교, 질문. 교수님 집에서도 그렇게 양복 입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수업 때문에 입었는 거예요. 이제 퇴근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나? 아니면 우리 줌 미팅 때문에 양복을 입고 준비 계시는지. 때문에 양복 입은 거지. 역시, 상대에 대한 알겠습니다. 예의지. 나 잘못했었는데. 아, 미안해. 희한해요. 자,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그, 일단 챗 GPT가 하나의 AI가 하나의 이제 도구로 연결이 돼야지 이게 뭔가를 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시나 내용들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한 질문이나 내용들이 우리 막 프롬프트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게 실제로 내 글이나 머릿속에서 전달이 돼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만들어주는 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내용들은 사실은 챗GPT에서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도대체 어떤 컨셉으로 어떤 도구를 얘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을 좀 창출할까를 만드는 거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기획 전략은 내가 짜서 전달을 해 드려야 되는 거니까 항상 머릿속에 아니면 같은 팀 속에 이번 달에는, 이번 주에는, 오늘은, 오전에는 무엇을 할까를 정하신 다음에 그 정한 내용들로 각각의 어떤 형태를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상품을 내가 만일에 100개를 팔았다 그러면 한 상품을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거 너무 지치지 않아? 이거 포장하는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치약이라도 한 번에 100개씩, 200개씩 나가면 이거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객당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움직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치약 때문에 움직이더라도 이번 건은 1000건이야.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뭔가가 1대1로 한 개를 팔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지금 효율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통해서 나한테 주문 의뢰가 들어오도록 만들려면 내가 발로 다 뛸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대로 사이트를 좀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스타그램을 하시든 블로그를 하시든 하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셨던 챗GPT를 좀 활용을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마찬가지 지금 아까 우리 복주사님도 얘기했듯이 리더시라며 리더라면 리더를 하실 수 있는 방법 등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단계로 가시는 형태로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나와 있는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는 블로그를 세팅을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복주사님이랑 표사님이랑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하셔야지, 다 다음 주에 저희가 그 적는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결론은 뭐, 챗GPT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매출 때문에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진행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미팅을 한다는 가정하에 오늘은 이제 10개 정도를 일단 만들었는데, 블로그 기본 의도나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은 인문학이야, 인문학. 어떤 식으로 내가 소비자를 꼬셔서 어떤 명령어를 챗GPT한테 좀 넘겨줄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블로그는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누군가를 검색을 했을 때 나한테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11월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이 시점에 요 밑에 보시면 겨울 준비, 건강 관리, 선물 시전, 내년 계획이라는 걸로 내가 뭔가 계획을 내서 여기에 맞는 상품들을 좀 추려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우리 식품이라도 화장품이라도 기기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 시점에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중심으로 콘텐츠를 좀 유입시켜야 돼. 상품을 소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성을 만들어서 그걸 자연스럽게 좀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검색으로 간다. 이 검색 형태를 도대체 고객이 뭘 검색을 할까? 도대체 고객이 어떤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나오면 될까를 그 키워드를
하여튼 아메이 상품명은 아니에요. 상품명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따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 돼. 근데 그거 외에 우리가 플러스 새로운 뉴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제품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까에 대한 내용들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했는데 챗GPT가 기본적인 검색 엔진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계절별 트렌드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내가 원하는 어떤 컨셉을 만들어주고 팔고자 하는 상품의 형태를 던져준 다음에 챗GPT한테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키워드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건강보조식품, 공기관리, 보습, 면역력, 선물 추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온대요. 아까 지금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셔야 돼. 한 개 파는 게 아니야. 이게 100개 단위로, 50개 단위로, 200개 단위로 나갈 수 있는 게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연결성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는 콘텐츠를 대신 써주는 도구는 아니에요. 그죠? 예, 콘텐츠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걸 대신 써주려면 내가 하여튼 뭔가를 지시를 해야 돼. 뭔가를 지시를 해야 돼. 그 지시의 내용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검색 의도, 고객이 원하시는 거, 겨울철 공기 건조기 해결 방법, 또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좋은 음식, 가족 건강을 지키는 방법. 이게 제목이면 좋지 않겠어요? 블로그 제목이면? 그죠?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질문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고객이 그 이름을 검색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저번 주에도 우리 얘기했죠. 고객 중심이 아니라, 아니,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 질문으로 좀 타겟을 맞춰 가시면 자연스럽게 이 제품이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월 달에 키워드 또 검색을 해봤죠. 그럼 고객 중심이 어떤가 할까? 그럼 내 가족, 내 건강,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의 어떤 준비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어떻게 끼워 맞출까? 이번 주에는 내 가족에 한번 맞춰보자. 그러면 고객들의 나가 아니라 가족들 대상으로 내가 선물할 수 있는 거, 거기에 관련되는 뭐 어떤, 여기 건강도 있으니까 건강에 관련되는 키워드를 맞춰서 세트 상품으로 20만 원 정도를 내가 만들어서 추천할 수 있는 거. 물론 패키지도 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선물 상품 많이 가보셔야 돼요. 요즘 다이소 가면 포장지가 박스가 아미 가방 하지 마시고 포장지가 박스가 너무너무 예쁜 거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스티커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내가 포장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그게 아마 주문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 가족 중심, 따뜻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로 키워드를 선정하는 걸로 블로그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 하기 전에 지금 컨텐츠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블로그 콘텐츠 세대 목적이 홍보, 신뢰, 전환이에요.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지금 홍보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존재를 자연스럽게 알린다. 그래서 아까 제품 키워드명보다는 고객에 필요한 니즈를 좀 끌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건조한 날씨,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을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연결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신뢰는 이게 광고가 아닌 어떤 정보성으로 통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말로 카톡으로 뚝뚝 던지는 것보다는 블로그에 뭔가가 정리된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면 또 그런 C타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아할 것 같아. 마지막 전화는 그렇죠. 전화 주세요지 뭐. 그죠? 전화 주세요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도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는 글보다 도와주는 글을 적자. 다시 이 상품이 내가 지금 꼭 팔아야 돼. 라는 것보다는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어.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도와주는 글로 어떻게 전화를 만들까? 블로그의 포스팅 컨셉입니다. 그런 도와주는 글로 만들 수 있는 게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손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또 하려고 하면 갑자기 빠른 내가 마음의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라도 팔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검색 엔진이야, 검색 엔진. 내가 한번 적어 놓으면 1년 뒤에도 똑같은 시전에 똑같은 내용이 포스팅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포스팅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키워드 정보형의 차이점은 정보형, 비교형, 행동형. 제가 이거 그냥 그 제목 형태로 한다 그러면 정보형 같은 경우는 면역력 보충 추천 이렇게 하셔서 무엇이 좋은 제품인가에 탐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머리 결도 있겠지만 머리에 두피에 뭐지 탈모에 관련된 것도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얼굴, 어깨.
8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용을 하시면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보충제를 충전할 수 있는 걸로 내가 각각 포스팅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정보형이에요. 두 번째 비교형은 A하고 B하고 어떤 게 좋을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하고 어떤 거 먼저 먹어야 될까?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또는 내가 어떤 조건일 때 어떤 것이 더 나은가를 고민하는 거. 우리는 키워드만 찾으면 돼. 그 글은 어차피 챗GPT가 만들어 줄 거야. 그죠? 그래서 뭔가에 필요한 내용들을 비교형으로 내가 여러 가지 우리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제가 뭐 비타민 B가 너무 많아 사실은. 근데 어떤 거 위주로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먹어야 될지도 저도 고민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가 그냥 말이 아니라 블로그에 포스팅된 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던져준다면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행동형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해야 되겠다. 겨울철 건강보조식품 구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인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구매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어떤 거 해야 돼요? 세 개 다 해야지. 월요일은 정보형, 화요일은 비교형, 수요일은 행동형. 이런 식으로 각각에 나가서 내 고객에 나랑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거에, 만일에 비교형에 더 많은 트래픽이 붙는다 그러면, 나는 비교형이 맞구나. 비교형으로 계속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다 운영을 하시면서 어떤 형태를 잡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하고 서브 키워드인데 메인 키워드는 당연히 제목에 들어가는 기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면역력 강화라는 메인 키워드 안에 겨울, 감기 예방, 가족 건강, 그 다음에 자연 유래 성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메인 키워드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서브 키워드를 추천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챗GPT한테 이렇게 제가 적어보면 면역력 관련 겨울 시즌 검색어를 추천해줘. 그럼 얘가 만들 거 아니야. 그죠? 지금 트렌드에 맞는 거. 또는 지금 뉴스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겨울 시즌 검색어를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하셔도 얘가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키워드를 얘한테 명명을 할까? 내가 리드로서 이 챗GPT한테 어떤 명령어를 리드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큰 폭을 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클릭을 유도하는 문장. 이거는 우리 이제 실습하면서 막 진행을 하기는 할 텐데, 검색에서 첫 번째 인상은 당연히 제목이겠죠. 제목에 있는 정보, 감정, 구성, 구체성,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적인 내용으로 공감할 수 있는, 또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글들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둘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1. 겨울철 건강 관리를 지키는 세 가지 방법. 2. 올겨울 가족 건강 이 한 가지면 충분하다.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예,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 1번도 맞는 것 같아.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그래, 두 번째, 올겨울 가족 건강 이 한 가지면 충분하다. 일단 결론은 2번이에요, 2번. 2번 컨셉으로 가야 돼요. 예, 2번 근거로. 왜냐면 고객이 필요한 내용들을 끌어준다고 제가 얘기 드렸으니까. 그래서 따뜻함, 보호, 회복. 지금 11월 기준으로 제가 계속 키워드를 잡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블로그 포스팅에서 기준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정보, 감정, 구체성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명확한 구체성이 있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몇 가지 하고 나중에 실제로 내가 포스팅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 말이 무슨 말이었구나가 인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 구조가 명확하지 끝까지 읽는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글 적으실 때도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나 진짜 서론, 본론, 결론 잘 못 적는데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에 맞는 글을 챗GPT한테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론에는 뭐를 적고 본론에는 어떤 내용을 적고 결론에는 나한테 전화 올 수 있도록 전화번호 넣어. 그러면 얘가 알아서 서론, 결론, 본론을 좀 자연스럽게 글을 만들 거 아니야. 내가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얘한테 뭘 하라고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서론에 겨울만 되면 가족 건강이 걱정되시죠? 라고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풀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본론에서는 공기질 관리, 면역력 보충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결론에서는 하루에 한 번 습관이 한 해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결론에서 주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면 완성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블로그 포스팅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더블X에 관련되는 블로그 포스팅 해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그저 앞쪽에 내가 어떤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구조를 좀 명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적어도 두세 개 정도의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가 되면
포스팅 해줘 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중간에 충분히 챗GPT랑 대화를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예, 이해를 하셔서 내용을 만드셔야지 정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는 글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 시간을 줄여두는 도구다. 앞전에 얘기했는 게 그 얘기예요. 얘 보고 글 써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지시를 하려면 명확한 어떤 지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주제, 설계, 키워드 이런 거 등등을 내가 해야 돼. 근데 주제, 설계, 키워드 등등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달라고 얘한테 먼저 시키고 그걸 찾으면 그거 가지고 고객에게 맞는 컨텐츠를 만들으라고 시키고 그걸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블로그 포스팅 하라고 시키는 이 단계를 가야 된다고. 갑자기 뒷단계로 바로 퉁 가지 말고. 예, 그래서 내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맞추시면 돼요. 채찌피 대상으로 30대 여성 또는 뭐 가족 중심으로 계절, 겨울에 맞는 주제, 건강과 관리 목적으로 또는 우리 목적은 뭐죠?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 전화가 오도록 만들어 달라는 키워드를 세트로 자동으로 만들어줘. 또는 일주일 분량을 준비해줘. 제목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 제목 내용에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11월달 주제에는 면역력, 보습, 봉기, 선물, 감사 이런 감정과 계절이 결합된 키워드가 훨씬 더 좋을 거니까 여기에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략적 블로그 설계는 다음 주 말일에 되면,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죠. 되면, 예, 저희가 이제 그런 형태 한번 만들어 볼 거, 이번 주나 다음 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설정을 한 다음에 일단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포스팅을 하는 걸로 해서 아까도 우리 최명숙 대표님 발로 뛰면서 찾아올게. 발로 뛰면서 움직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전화 오면 가요, 이제. 잠깐만, 너 순서가 지금 아직 아니야. 너 3시에 있으니까 너 4시에 갈게. 전화 오면 가세요, 오면. 그렇게 하시려면, 블로그로 지역에서 나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키워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전략적 블로그 설계를 어떻게 할까? 글을 쓰는 기술이 아니라 AI로 블로그 방향을 설계하는 전략적 자고다. AI가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설계하고 기획하는데 얘를 통해서 딱 작전 다 딴 다음에 오케이 그럼 그대로 블로그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내가 검토를 해주는 단계를 먼저 거칠 수 있도록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무조건 고객 쪽으로 가시면 돼요. 두 번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면 돼요. 셋째, 구매 또는 상담이 이어지도록. 내가 방문할 수 있다. 내가 직접 가서 상담할 수 있다. 커피 한잔 할 수 있다. 등등을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간 거 아니잖아. 지가 오라 그래서 간 건데. 얼마나 쉬워.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도와주고 오면 돼요. 도와주고 오면 돼요. 그러면 내가 부담이 쉽지. 부담이 좀 덜하죠. 근데 그거를 하나가 아니라 100개를 내가 이걸 주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시라고. 객당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단가를, 그러한 형태를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생뚱맞죠? 마르쿠스 아우텔리우스라는 분의 적은 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대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일들은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한다. 새는 불에 달구어져야 강해진다. 느낌 막 오죠? 내가 힘든 이유가 내가 더 강해지려고 오는 것 같아. 그래서 하루가 11월 달이니까 사실은 11월 달 지나면 12월 달이잖아요. 우리가 막, 시작은 9월 달부터 시작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1월 달부터, 9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가 피크치예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진행을 해보면 3월 달까지 벌었는 돈으로 4월 달부터는 그냥 버티는 작업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전체 1년 내가 에너지 중에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거의 맥시멈 80%의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게 명확한 결과에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나머지 여유롭게 하지. 아니, 고객이 돈을 안 쓰려고 하는데 내가 애쓴다고 그게 되냐고. 돈을 쓰려고 할 때 이왕이면 나한테 사. 그죠? 라곤 어떤 형태의 기회적인 도구를 좀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 포스팅 하시면서 하나씩 컨텐츠도 잡으시고 그 컨텐츠 속에서 내가 어떤 고객으로 어떤 상품을 메인으로 좀 잡을까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메이 제품 저희가 보면 너무 많잖아. 아메이 제품 중에 건강 얘기하면 그분이 생각나야 돼. 정수기 얘기하면 그분이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진짜 하나의 전문가 형태는 좀 가지고 가셔야지 되지 않을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전문적으로 가셔야지 나머지는 제대로 따라와요. 저희가 프로모션 하거나 세일하거나 금요일마다 저희가 치킨
콜라 이벤트 해요. 치킨 콜라 이벤트 하면 저희가 돈 많이 들죠. 하나 하면 2만 원 정도, 10개 하면 거의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는 게 광고비로 20만 원을 쏠까? 아니면 치킨 이벤트로 20만 원을 쏠까? 치킨 이벤트로 20만 원을 쏘아서 트래픽이 잡히면 나머지 저희가 블로그 포스팅 했던 게 싹 다 잡힌다니까. 그 제품에서 내가 돈을 썼지만 나머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 뭐 리드시니까 기획적으로 선 시간 투자하시고 쓴 금액 투자하셔서 내가 회수하는 쪽으로 하셔야지만 맞는 거지. 그걸 내가 밀당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하셔서 만일에 된다면 2탄 안 되면 바로 수정하셔야죠. 미팅하셔서 수정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면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